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펄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혹은 모의고사 문제 유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입파악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파악 문제라는 게 뭐냐? 바로 요지, 요약, 제목, 목적, 주제 등등등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다 대입파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 그렇죠? 그런 것들을 대입파악 문제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는 글의 주제를 파악한다 그랬으니까 글의 주제라는 게 무엇인지 꼭 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주제, 즉 tofic이란 뭐냐? 바로 얘 플러스 얘예요. 무슨 뜻이죠? 키워드라는 것은 반복되는 키워드, 글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그 키워드, 그렇죠? 그것 반복되는 키워드에 대한 코멘트, 작가의 의견,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즉 다시 정리를 하면 주제란, 그렇죠? 글에서 반복되는 키워드에 대한 작가의 의견이다. 즉 그 키워드를 작가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럼 글의 주제를 어떻게 찾느냐?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가지 방법. 그 중에 이제 가장 쉬운 게 바로 주제문. 그냥 글 자체의 주제문이라고 하면서 주제 문장을 그냥 써놨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 나가갖고 김철수라는 사람을 좀 찾아오라고 부탁을 해요. 뭐 저기 어디 뭐 독서실에 있대. 혹은 저기 뭐 PC방에 있대. 그러면은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겠죠.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신분증 확인해보고 하면서 찾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면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고 굉장히 귀찮고 매우 어렵죠. 우리 모의고사나 수능 풀 때 우리한테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김철수인데 이 사람을 좀 찾아와라 그러면은 굉장히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주제도 마찬가지예요. 주제문을 찾는데 주제문의 생김새를 알면은 그 주제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알면은 우리는 훨씬 더 빨리 그 글의 주제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글의 주제를 담는 주제문은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자, 바로 첫 번째는 명령문입니다. 명령문. 그래서 명령문으로 쓰여져 있는 문장은 다 주제예요. 예를 들어서 reduce your daily plastic waste. 이게 무슨 뜻이죠? 너가 일일 사용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을 줄여라 라고 하면은 이거 작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가가 독자들한테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작가의 의견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제입니다. 혹은 의무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 의무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게 뭐죠? 뭐뭐 해야 된다. You have to, you must, you should, you need to 하면서 You need to reduce your daily plastic waste. You have to reduce your daily plastic waste. 다 주제예요. 이해되셨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주제문으로 많이 쓰는 유형 중에 하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혹은 연구 결과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는 그런 문장들도 다 주제입니다. The research shows that 하면서 그 연구 결과는 말해준다. 다음과 같다는 것을. 그게 그 다음과 같다. 뭐가 어떻게 해야 한다? 우유를 많이 마시면 뭐 건강해진다. 혹은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라는 것을 연구가 보여준다. 이게 주제예요. 혹은 땡땡땡 뭐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이 한때 말했다. 다음과 같다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내용이 여기 오는 내용들이 다 주제입니다. 이해되셨죠? 세 번째는 그렇죠? 연구 결과 혹은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는 것. 그런 문장이 주제이다. 그 다음에 도치문. 도치문 같은 경우는 도치라는 게 뭐죠? 도치라는 것은 문장의 순서를 바꾼 거예요. 예를 들어서 Only when we make joint efforts to reduce carbon emissions can we hope to have a better environment for generations to come. 자, 도치라는 것은 강조를 하고 싶어서 문장의 순서를 바꾼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한다는 건 왜 강조를 하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주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도치문도 주제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It is important to 혹은 necessary to, essential to 하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혹은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의 형태로 it is important to로 시작하는 그런 문장이 주제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주제를 찾는 4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입니다. 바로 선택지의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주제는 포괄적이어야 돼요. 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한 문장으로 담고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는 포괄적이어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동물의 세상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말 잘 듣는 강아지도 나오고 뭐 아프리카의 호랑이도 나오고 아프리카 호랑이 아니지. 아프리카의 사자도 나오고 뭐 동물원에 있는 펭귄도 나와요. 그랬는데 이 TV 프로그램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면서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주제가 뭘까요? 사자, 코끼리, 개. 오늘 방송분에 사자, 코끼리, 개가 나왔다고 얘가 주제일까요? 아니죠. 왜? 얘는 너무 세부적이니까. 주인의 심부름을 잘 듣는 진돗개. 얘는 어때요? 얘보다 훨씬 더 세부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무리 이 내용이 글에 나왔다고 해도 얘는 주제가 될 수 없어요. 왜? 얘는 딱 그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에 글 전체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얘는 주제가 안 됩니다. 그럼 식물? 식물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얘도 주제가 아니고 동물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생물은 어떠냐? 얘네 다 생물인데 생물은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포괄적이어야 하고 이 글의 내용을 모든 것들을 글에 들어간 내용을 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어야 하고 너무 세부적이면 안 되고 너무 포괄적이어도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보통 이런 식으로 패턴이 짜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알맞게 포괄적인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글의 주제를 찾는 4가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이제 신호등 힌트라고 해서 연결어에 집중을 해서 찾아보는 방법이에요. 자, 연결어라는 것은 접속사들을 연결어라고 이제 흔히 부르는데 먼저 빨간불, 그 다음에 초록불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신호등이잖아요. 신호등이라는 것은 가라 혹은 멈춰라 이런 것들을 이제 신호해 주는 것들인데 이 문장에서도 그런 빨간불, 초록불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연결어.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빨간불의 연결어들은 for example, for instance, moreover, furthermore 등등이 있어요. 바로 이런 순접들인데 자, 예시를 보시면은 일단 얘네 둘은 무슨 뜻이에요? 얘네 둘은 예를 들어서 라는 의미죠. 예를 든다는 것은 뭔가 하나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해놓고 그거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예시를 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 내용이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for example, for instance 혹은 moreover, furthermore가 나오면은 얘는 빨간물이에요. 중요한 내용이 이미 지나갔으니까 다시 돌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초록불은 뭐냐? 이제 쭉 가시면 주제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초록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however, but 등의 역접과 그 다음에 therefore, as a conclusion 하면서 결론을 내려주는 그런 접속사들. 그렇죠? 그런 접속사들은 초록불입니다. 얘네들은 쭉 읽다가 얘네들이 나오면은 중요한 내용이 곧 나오니 계속 진행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와서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4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이죠. 이거는 바로 글의 구조 자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즉 글이 어떤 식으로 쓰여져 있는지 어떤 형태로 쓰여져 있는 글인지를 파악하시는 겁니다. 자,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대조글 같은 경우는 A와 B의 공통점을 A와 B의 이 어떤 A가 있고 B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점을 그렇죠? 서로 A와 B의 A와 B를 갖다 놓고 대조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남학생분들은 축구 좋아하죠. 메시가 있고 호나우두가 있어요. 호날두. 자, 메시의 커리어는 어쩌고 저쩌고 얘는 몇 년생이고 얼만큼 골을 넣고 뭐 굉장히 잘한다. 호날두는 언제 태어났고 어디 출신이고 어느 팀에서 뛰고 이런 식으로 둘을 비교하면서 쭉 써놨어요. 그럼 이 글의 주제가 뭐예요? 그렇죠? 메시와 호날두의 차이점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메시와 호날두라고 쓰면은 너무 글이 기니까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씁니다. 바로 the difference between A and B. A가 메시고 B가 호날두면은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축구 선수죠. 그러면은 A와 B의 공통점. The difference between two famous soccer player. 이런 식으로 보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정답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에 키 연결어는 바로 on the other hand예요. on the other hand라는 것은 A와 B를 이렇게 양손에 갖다 놓고 저울질하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있고 다른 손에는 얘가 있다. 지금 나는 이거 두 개를 대조하면서 비교하는 그런 글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 on the other hand라는 연결어입니다. 그죠? 자, 이 대조글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통념 반박글이라는 게 있어요. 통념이라는 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뭐 상식 같은 것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유를 마시면 키가 큰다. 우유를 마시면 뼈가 튼튼해진다더라. 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다 통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통념을 반박하는 글이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통념은 어떻게 쓰이냐면요. 그래서 항상 주어가 불특정 다수가 나와요. Many people, most people, many researchers, many scientists 이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가 주어로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는 state, 말했다, believe, 믿는다, think, 생각한다, say, 말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음과 같다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거의 뭐 100%의 확률로 뒤에 이 통념을 반박하는 그런 글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 글의 주제가 바로 이 통념이 틀렸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통념이 쭉 나오고 뒤에 이거를 반박하는 글이 무조건 나오고 그러면은 이 글의 주제는 바로 이 통념이 틀렸다. 통념에 반대되는 내용이 이 글의 주제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paraphrasing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주제를 다른 말로 여러 번 설명하는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제 학생이에요. 부모님한테 엄마 나 저기 학원 수강료 내야 돼. 엄마 나 저기 독서실 돈 내야 된대. 엄마 나 저기 급식비 내야 돼. 엄마 나 저기 친구 생일 선물 사야 돼. 엄마 나 버스카드 충전해야 돼. 라고 하면은 저는 지금 바라는 게 뭐죠? 그쵸? 돈이죠. 지금 결국은 내가 돈 필요하니까 돈을 좀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글의 주제가 내가 얘기했던 거의 주제는 바로 돈을 달라예요. 근데 돈 달라고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죠. 그 말은 뭐예요? 주제를 다른 말로, 그렇죠? 버스카드 충전해야 된다, 급식비 내야 된다, 이런 걸로 다른 말로 여러 번 설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급식비 내야 된다, 버스카드 충전해야 된다, 친구 생일 선물 사야 된다, 이 말들을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하나로 관통하는 것이 바로 이 꼬치처럼, 그렇죠? 이 관통하는 것이 공통으로 관통하는 것이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걸 paraphrasing이라고 하는데 주제를 다른 말로 여러 번 설명한 경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예문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들을 풀 건데 글을 다 읽으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배웠던 주제를 찾아내는 방법들을 활용해서 빨리 답을 도출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첫 번째 문장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글이 어떤 글인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Plastic waste is becoming the greatest threat to ocean ecosystems. 플라스틱 웨이스트, 플라스틱 폐기물들이 해양 생태계에 엄청 큰 위협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쭉 보셨을 때 주제가 될 만한 것들이 눈에 딱 띄는 것들이 보이나요? 자, 보시죠. To solve a global problem, the solution must 라는 이 조동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뭐죠? 의무죠. 뭐뭐 해야 한다. Must be global as well. Therefore 하면서 또 이거 초록색 신호등 나왔죠? It is important. 야, 그냥 아주 종합 선물 세트네요. 그렇죠? 다 여기 주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It is important to challenge our current environmental laws, which only brings little or no results and realize the need for new paradigm to resolve this problem together 하면서 즉 여기에 있는 내용이 그냥 주제입니다. 이게 다 주제예요. 그럼 얘를 가장 잘 요약한 것이 바로 주제가 되겠죠.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리수거를 잘해야 한다. 분리수거란 말 나왔어요? 안 나왔죠? 국가들의 플라스틱 폐기물 감수를 위한 노력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말 안 나왔죠?
자, 그럼 답은 뭐냐?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법에서 벗어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바로 여기 나왔죠. Important to challenge our current environmental laws, which only brings little or no result, and realize.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The need for new paradigm.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니까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뭐 연결어, therefore, 그 다음에 it is important to, must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주제분을 찾고 답을 도출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굉장히 시간이 절약되겠죠. 자, 다음 예문 가볼게요. The world is suffering from overwhelming waste 하면서 뭐라고 나왔죠? 아주 그냥 너무 과한 쓰레기로 인해 세상이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글의 주제를 찾는 건데, 자, 주제를 보시면은 이 글은 어떻게 쓰여 있을까요? 지금 어떤 글이죠? 보시면 쭉 보시면 뭐 circular economy라는 것이 나오는데, circular economy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waste resource이zation인가? 그리고 waste energization이라는 것들이 나와요. 즉 쓰레기를 에너지화시키는 것, 그리고 쓰레기를 자원화시키는 것에 대한 대조글이 되겠습니다. 대조글이에요. 그렇죠? 여기 보이시죠? 키 연결어 on the other hand 하면서 여기 이 문장부터 여기까지는 waste resourceization, 즉 쓰레기, 폐기물, 그 어떤 쓰레기의 자원화에 대해 설명했는데 뒤에서는 waste energization에서 설명을 한 거죠. A와 B의 대조글입니다. A는 여기서 waste resourceization, B는 waste energization. 그러면은 그쵸? 보기에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The difference between A와 B의 공통점 이렇게 나왔으니까 the difference between 자 A와 B의 공통점이 뭐죠? Methods of reusing waste to achieve circular economy. circular economy, 순환 경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방법의 차이점이라는 말이 바로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쵸? 대조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글의 구조에 있어서 첫 번째 나왔던 대조글이죠. 바로 A와 B의 들을 대조하고 그리고 이런 거에 키 연결어 on the other hand 하면서 A와 B를 똑같이 동등하게 비교하고 있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능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제를 찾는 것 그렇죠? 많이 연습해 보시고 또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그럼 또 다음 레슨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